안녕하세요. 파이콘 한국 역사 7년 온라인 파이콘은 저희도 처음이라 발표를 진행할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 홍연희입니다. 파이콘은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7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4년의 사진이고요. 2015, 2016, 2017, 2018, 저는 이때부터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2019, 그리고 대망의 2020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중순에 새로 합류하신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 분들과 되게 설레는 첫 만남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때 2월 중순이었는데 이 만남을 할 때도 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화상회의 링크를 준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2020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가 다 같이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만 만나야 했었던 상황이었고, 행사 방식의 변경이 필요했고,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콘 한국 2020이 온라인으로 변경되기까지 저희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먼저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희 2020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는 대표가 없습니다. 대표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든 일을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는 뭔가 누군가의 독단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고 모두 합의를 통해 진행을 하고 책임은 나눠지고 대신에 이제 저희는 모두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동의 단계자라는 도구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모두의 이야기를 조금씩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1부터 8까지 나뉜 동의 수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런 동의 수준 중에 1부터 8까지의 동의 수준 중에 하나를 먼저 투표를 하고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아주 적극적인 동의도 있고 8번으로 가면은 나는 우리의 지금 이 안건을 거부한다. 안건을 저지할 정도로 거부한다라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맨 처음에 투표를 진행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투표를 한 후에 논의를 또 하고 그 논의를 진행한 후에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견의 일치를 조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3월 11일에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첫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때만 해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논의해야 하는지 그것 먼저 정하는 회의를 3월 11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3월 11일에 있었던 회의록 중에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3월 15일에는 저 앞에서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파이콘을 할까요 말까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까요? 온라인으로 할까요? 뭐 8월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말까요? 뭐 심지어 또 저희는 이제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코엑스에서 할까요 말까요? 이런 선택지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월 18일에는 도출된 선택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의 단계자를 활용을 해서 논의를 진행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3월 18일 회의록 중에 발췌를 한 건데 앞에 지금 적극적 동의,
동의하고 사소한 논점은 있음. 여기에 지금 다 원래는 의견이 적혀 있던 거거든요. 마스킹을 해 두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거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의견이 정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의견이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도무지 결론이 나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3월 18일에 자신의 지금 1차 동의 수준을 어느 정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론을 진행했으니까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동의 단계자를 통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내부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폼인데요. 그리고 이제 3월 25일에 일주일이 지났죠. 무려 파이콘 한국 2020 개최 투표 및 코로나19 대책 종결 회의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의 회의에서 저희가 이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시 논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그 3월 25일 회의에서 온라인 회의 현장에서 자신의 동의 수준을 마지막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선택 1은 아까 처음에 플로우차트 보셨겠지만 파이콘을 할까요? 네, 어떠한 형태로든 행사를 진행은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시다. 8월을 유지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선택 1, 2만 얘기하는데도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선택 3은 이날 회의에서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이 어느 정도 났으니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개최 기간을 최종으로 확정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의는 4월 1일에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면 이제 뭐 9월 중순에 하자, 9월 마지막 주에 하자, 10월은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마침내 4월 3일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저희 파이콘 SNS에 행사가 온라인으로 변경되었다는 공지를 띄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논의 과정을 보셨다시피 여러분께 이 네 문장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 파이콘 한국준비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파이콘의 형태를 정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했어요. 뭐 며칠 동안 진행할지, 몇 시간 동안 할지, 세션을 어떤 방식으로 송출할지, 뭐 행사를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서로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조사하고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행사의 형태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때 또 좋았던 점은 이제 이 와중에 저희만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해외 파이콘 오거나이저들과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뭐 서로 만든 문서를 공유를 한다던가 뭐 파이콘 에이펙의 멤버들과 또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경험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해외 파이콘 오거나이저들이랑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겠죠. 저희는 이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코엑스 그랜드 볼룸을 한 해 전에 미리 가계약을 해 두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미리 잡아두었던 코엑스 그랜드 볼룸 가계약을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행사가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처음 파이콘을 준비하다 보니까 논의도 계속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함께 하는 것 같은 친밀감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4월 3일 공지가 올라간 이후에 한 4월에서 6월 정도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행사 준비에 암흑기 같은 그런 좀 시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월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다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파이콘 페이스북 팔로우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파이콘 한국준비위원회가 되게 오랜만에 온라인에서 다 같이 모여서 We are Pythonisters 이 줌 가상 배경까지 설정하고 단체 사진을 회의 끝나고 찍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 파이콘 준비위원회 공용 캘린더인데요. 뭐 7월은 조금 뜨문뜨문한데 8월은 어마어마하죠. 8월 어떻게 지나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9월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왜냐면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보시는 행사 전에 사전 녹화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파이콘 한국 2020이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파이콘 한국 2020을 준비하면서 세웠던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우리가 2020년에도 함께 있었다라는 경험을 온라인 파이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공유하려고 이 세션을 준비한 것도 있고요. 또 파이콘 이외에도 아마 이제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온라인으로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등록 과정입니다. 파이콘은 에브리바디 페이지라는 기조를 가지고 참가자, 발표자, 심지어는 이 저희 행사를 준비하는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까지도 모두 티켓을 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행사를 무료로 변경하면서 사실 이제 티켓을 딱히 구매하실 필요는 없었었죠. 심지어는 또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을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티켓 구매 과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가자분들을 위한 뭐 온라인 공간에 초대를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올해도 파이콘에 등록을 했구나라는 이 경험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파이콘 한국에 등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션과 관련된 변경인데요. 지금까지는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이제 모든 발표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 파이콘 한국 2020은 모든 발표를 사전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발표를 하시게 되면은 뭐 끊김이나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자막도 미리 달아서 뭐 청력이나 시청하시는 환경에 상관없이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실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영어 세션과 같은 경우는 키노트 세션에서는 미리 번역해서 언어 장벽을 좀 낮추고자 했었고요. 사실 심지어 이게 오프닝 영상과 클로징 영상까지 사전 녹화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이게 행사장에서 딱 이게 시작하고 끝맺으면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죠. 어쨌든 이 그 25분에서 45분 정도 되는 길이의 총 40개의 영상을 모두 녹화하고 검수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발표자분들과 발표 영상 녹화를 진행한 게 8월 중순부터 8월 말 정도까지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표자분들한테 이 스튜디오 녹화도 선택지에 있어서 스튜디오에 와서 녹화를 하신다라는 선택지, 뭐 줌을 이용해서 녹화를 하시는 방법, 뭐 개별적으로 녹화를 하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걸 8월 중순에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8월 중순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스튜디오 녹화를 완전히 전면 취소하고 줌 녹화로 많은 분들이 대체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때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 2명 그리고 발표자분 1명이 줌에서 만나서 영상 녹화를 진행을 했어요. 물론 사전에 발표자 촬영 가이드를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 촬영 가이드는 아마 추후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40여 개의 발표 영상들을 검수하면서 COC를 잘 준수하셨는지 이것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상이 녹화된 이후에 또 외부 송출을 위한 편집 과정, 모든 편집이 완료된 후에 자막을 제작하는 과정, 모든 자막이 완료된 후에 뭐 기술적인 용어 같은 거에 또 오류가 없는지 검수하는 이런 과정도 거쳤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참가자 여러분께서 이틀 동안 보신 파이콘 한국 2020 발표 영상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파이썬 생태계를 위해서 기여해 주신 우리 멋진 발표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트랙 운영인데요. 파이콘에서는 보통 트랙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코엑스 그랜드 볼룸이 아시면 101호에서 105호까지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온라인 파이콘에서는 총 40여 개 정도 되는 세션 영상들을 이틀 동안 유튜브 라이브로 공개를 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좀 트랙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름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은 이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름을 보시면 100일, 102, 103, 104, 105 이게 약간 코엑스를 그리워하면서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 이건 이제 그래서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작성해 주신 트윗인데 이제 허락을 받고 퍼왔습니다. 그 파이콘 한국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발표 시간표를 오프라인에서 하드 트랙을 겹쳐서 하진 않겠지 하셨는데 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디 참가자분들이 재미있게 즐겨주셨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이서니스타들의 만남의 장소가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슬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미리 티켓을 구매하시거나 개인 후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 요 슬랙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때 슬랙 채널은 파이콘 세션의 카테고리 기반으로 묶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또 행사를 준비하시는 커뮤니티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이제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시면은 슬랙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행사 기간 동안 슬랙을 운영할 때 비영리 단체 할인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이콘 한국의 아주 중요한 가치인 COC, 코드 오브 컨덕트 행동 강령입니다. 기존의 COC에도 물론 온라인에서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만 열리는 행사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완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COC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어제 진행된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의 또 다른 특별 세션, 세상을 한 발자국 더 넓히고 싶었던 우리의 이야기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굿즈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진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콘에는 백인서트라고 해가지고 파이콘 한국 준비위원회 뭐 참가자, 발표자 뭐 누구든 상관없이 이제 행사 전에 모여서 준비해둔 굿즈를 한 1,800여 개, 참가자 수만큼이죠. 1,800여 개의 에코백에 막 담는 이벤트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택배 기반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텀블벅을 활용을 했고 텀블벅을 통해서 뭐 개발자 행사에 빠질 수 없는 티셔츠를 판매하기도 했고 개인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굿즈는 파이콘이 진행되는 9월 26일 전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한 티셔츠 업체에서 이 개별 배송을 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개인 후원자분들을 대상으로 보내드리는 선물들, 굿즈까지 합배송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또 다른 방식으로 파이콘에 기여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후원사입니다. 파이콘이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후원해주시는 기업에 드렸던 뭐 혜택들을 온라인 버전으로 개정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그랜드 볼룸 앞에 로비를 가득 채웠던 부스, 후원사의 부스 역시 온라인에서 버추얼 부스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파이콘 홈페이지에서 후원사 버추얼 부스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파이콘 운영에 정말 큰 기여해 주신 후원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열리는 온라인 파이콘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를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튜토리얼, 스프린트, 아이돌 본부, 영코더와 같은 서브 프로그램들은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온라인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닝 토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 발표 자료를 선착순으로 받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에서 사전 녹화하신 영상을 선착순으로 제출을 받아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SNS 해시태그 이벤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해시태그가 있다 이 정도로만 공유를 드렸는데 올해는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좀 뭐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을 해보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과거 시제로 말하는데 지금의 저한테는 이게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전 녹화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단체 사진 때문인데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함께 파이콘에 참여했다면 아마 모든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 현수막 들고 다 함께 촬영을 했겠죠?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불가능해서 여러분의 인증샷을 모아가지고 단체 사진을 만들려고 해요. 9월 26일과 27일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해시태그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셨겠죠? 부디 미래의 저와 참가자 여러분이 함께 멋진 단체 사진을 만들어냈기를 과거의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첫 온라인 파이콘 한국을 준비했는지 공유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준비하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바라는 것은 2020년에도 파이콘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고 정말 즐거웠다는 추억으로 여러분에게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파이콘 한국준비위원회가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저희 파이콘 한국 2020을 개최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은 모두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뭐 슬랙, 드레이, 줌 정말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정말 서로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행사 막바지 2달 동안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슬랙과 줌과 드레이 너머에서 누구보다 심지어 가족보다 더 오래 함께 있었던 새벽반이 자러 가면 아침반이 등장하고 퇴근한 저녁반이 또 일을 이어나갔던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언제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던 제가 정말 사랑하는 2020 파이콘 한국준비위원회에게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